안녕하세요. 송이의 사연 라디오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12년 된 40살의 주부입니다. 두 아이의 엄마로 10살과 6살 된 아들들이 있습니다. 남편은 저와 함께 맞벌이를 하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황당하게도 지금 바람핀 배우자와 계속 같이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상황에 처해보신 분들이 있을까요? 처음엔 분노와 배신감이 표현조차 안 될 정도였습니다. 그 다음엔 평생을 묶어두고 좋아하는 술도 이성도 못 만나게 괴롭히려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하루하루 제 삶을 갉아먹으며 살고 있네요. 미운 정마저 없다면 버려버리면 그만일 텐데 그동안 함께한 세월이 있어서인지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지금은 저에게만 집중하며 저에게 모든 걸 맞춰주는 그 행동들이 내가 사랑했던, 나만을 사랑했던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사랑했던 사람이라는 게 그게 떠나질 않아서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우리 가족이 평생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으면 좋겠다는 아들의 말에 그래, 버텨보자 나만 잊어보면 되겠지 하지만 하루에도 수십 번 마음이 바뀝니다. 내가 잊을 수 있을까?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까? 버티다 보면 이 순간을 온전히 즐길 수 있는 날이 올까? 그게 언제일지 모르지만 한번 바람피면 또 바람핀다고 하죠. 그 전에라도 같은 잘못을 한다면 미련 없이 버리겠지만 아직 어린 두 아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만이라도 버텨보자 했습니다. 웃기겠지만 지금 배우자는 저한테 참 잘합니다. 그게 표면적이든 진심이 아니든 아이들에게도 잘하고 저한테도 잘합니다. 그래서 가슴이 아프고 마음이 약해지지만 용서는 안 됩니다. 무조건적인 비판보다는 실제로 겪어보신 분들에게 조언을 여쭙고 싶습니다. 바람핀 배우자와 계속 사시는 분들의 이야기와 이혼하고 아이들을 양육하며 홀로 키워나가시는 분들의 현실적인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저 역시 이혼 가정에서 자라 엄마 혼자서 고군분투 저를 키워주셨고 그 과정에서 편견 어린 시선과 홀대로 참 많은 상처를 받으며 살았습니다. 학교에서 친구들과 선생님의 편견은 말할 것도 없고 제 어릴 적 기억은 엄마와 제대로 된 외식 한 번 없이 친척집을 전전하며 눈치 보며 자라온 것입니다. 엄마라는 존재는 저에게는 원망보다는 항상 그리운 존재였고 어린 나이였지만 안 그래도 돈 버느라 힘드실 텐데 속상하실 것 같아 엄마는 제가 그런 대접을 받았던 사실도 모른 채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신 것도 너무나 가슴 아프게 효도할 기회도 없이 스스로를 놓아버리고 가셨죠. 그 뒤로 저는 정신 차리고 더 강해져야만 했고 적어도 같은 비극만은 반복하지 말자고 결심했지만 세상은 역시 제 뜻대로 안 되나 봅니다. 가정을 꾸리고 행복하게만 살고 있다 생각했던 제게 이런 시련이 왔다는 게 정말 열심히 살아왔고 평생의 반려자라고 믿었던 사람에게 받은 배신감은 겪어보신 분들만 알겠죠. 저는 엄마가 이혼 안 하시고 살았다면 살아 계셨을지, 지금의 삶이 나아졌을지, 더한 고통을 버티다 가셨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선택에 있어 신중하려고 합니다. 저처럼 선택의 기로에서 한 결정에 어떤 삶을 살고 계신지, 이혼이든 계속 살든 그 선택을 후회하지 않으신지 알고 싶어서 글을 남깁니다. 저희는 결혼 생활 시작 때 둘 다 그냥 전향 없이 시작했고 지금 이혼해도 남편한테 뜯어먹을 것도 그렇다고 남편 월급 없이 허우적대지도 않게 살 수 있습니다. 허우적대지 않으려면 제가 더 열심히 해야 하는 건 당연하고요. 둘 다 많이 벌지도 적게 벌지도 않으니 이혼한들 없는 대로 거기에 맞춰 살면 됩니다. 당연히 애들 크면서 더 들어갈 거 생각해서 더 열심히 해야겠죠. 이혼하면 양육비도 받아내고요.
단순히 경제적인 부분으로 고민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없이 거의 저 혼자 자라왔기에 제가 힘든 건 견딜 수 있습니다. 돈이 없다고 불행하다고 느낀 적은 없어요. 다만 저 혼자 키운다면 당연히 아이들에게 지금보다 해주고 싶은 것도 다 못 해주고 제가 그만큼 더 벌어야 하니 엄마와의 시간도 줄어들고 도와줄 친가도 없어요. 제가 엄마의 부재를 느끼고 눈치 보고 살았으니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될까 현실을 보는 겁니다. 엄마가 돌아가셨을 때 정신적으로 많은 위로가 됐던 남편입니다. 제가 살아갈 힘을 줬던 사람인데 이제는 바람을 피우며 제 삶을 비참하게 만드네요. 외도한 지 얼마 안 된 게 아닙니다. 지금이 1년째고 외도 부부가 겪을 많은 일들을 겪고 겉으로는 너무나 화목한 가정이고 남편의 세상은 제 위주로 돌아갑니다. 아이들은 아직 어리지만 아무것도 모릅니다. 싸우더라도 절대 아이들 앞에서 안 싸우고 TV나 노래를 크게 틀고 문 닫고 다른 방 가서 싸우고 남편 오면 아빠한테 인사하게 하고 존대하게 합니다. 아이들 상처갈까 봐 버티고 있는 건데 절대 상처받지 않게 저 역시도 많은 노력으로 이 정도까지 왔습니다. 싸움도 많았지만 어쨌든 중간에 저의 끝없는 의심과 비난들을 버티며 저를 사랑한다면서 가정에 충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게 너무 슬픕니다. 괜찮은 척하지만 너무 슬퍼요. 갑작스러운 아빠의 부재를 설명하기엔 아들들이 어려서 당장은 그 공백이 더 상처될까 봐 조금이라도 더 클 때까지 지켜보자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잘한다는 가정하에 견디다 보면 세월이 지나면 괜찮아질지 그렇게 사신 분들 중 결국은 또 피더라라던지 시간 내서 조언 주시는 것도 감사하지만 실제 겪으신 분들의 경험이 듣고 싶었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송이의 사연 라디오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7년 된 34살의 주부입니다. 4살 된 아들이 하나 있고 남편은 저와 항상 한 팀이 되어주는 든든한 파트너입니다. 다행히도 시댁에서 큰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시부모님도 매우 좋은 분들이라 시댁에 대한 걱정 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시부모님은 친부모님처럼은 아니지만 매우 편하게 대하며 저희 부부의 사생활을 존중해 주시는 편입니다. 시댁에 갈 때도 불편함 없이 지내고 있으며 남편이 상황에 맞게 조율해 주니 큰 문제 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누이가 우리 결혼 생활에 복병처럼 나타났습니다. 시누이는 나쁘거나 모가 난 성격은 아니지만 질투심이 많고 말할 때 필터를 사용하지 않는 편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아들이 태어나자마자 시누이는 이제 부모님에게서 베이비라는 호칭을 받을 사람은 내가 아니야 라며 내 옆에서 남편에게 얼굴을 묻고 울었던 적도 있습니다. 시부모님과 남편은 그때 없었고 시누이 남편도 기막혀하는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남편에게 말하니 잘 믿지 않았지만 그래도 시누이에 대한 불만을 말해주었습니다. 그동안 자잘한 에피소드가 많았지만 이번 일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우리 아들이 태어난 후 몇 달 동안 외출도 제대로 못하고 우울증까지 와서 상담도 받으러 다녔습니다. 남편이 많이 도와주긴 했지만 남편이 없는 시간에는 오롯이 제 몫이었기에 혼자 울면서 버틴 적도 많았습니다. 아기는 순한 편이었지만
제 정신 상태가 온전치 않아 더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중 시부모님이 아기를 봐주신다고 하며 남편과 저에게 휴가차 해외여행을 다녀오라고 하셨습니다. 아들이 13개월일 때였고 아기를 두고 휴가를 가는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껴 망설였지만 남편이 적극적으로 밀어붙여 일주일간 해외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돌아와서 시부모님께 너무 감사한 마음에 큰 선물을 드리기로 남편과 상의했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와 시누이와 함께 안방에 있다가 시부모님 선물 얘기가 나왔습니다. 저는 해외여행이 너무 좋아서 시부모님께도 해외여행을 보내드리거나 가격이 있는 선물을 드리고 싶다고 이야기했는데 시누이의 얼굴이 확 바뀌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아기 낳으면 휴가나 여행 갈 때 꼭 같이 갈 거라며 어떻게 가족 휴가를 아기 없이 갈 수 있겠냐고 했습니다. 저를 겨냥한 말이었죠. 그 이유도 어이없었는데 자기가 해줄 수 없는 비싼 선물을 우리가 해주려 하니 질투가 난 것입니다. 시누이가 그렇게 말하자 시어머니가 내 눈치를 보며 뭐라고 하셨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누이가 시부모님께 얼마나 의존적인 삶을 사는지 알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들으니 참기도 안 찼고 그러면서도 은근히 아들한테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남편에게 이야기하니 개가지 무덤지가 판다으며 까먹지 말고 나중에 그대로 돌려주라고 했습니다. 결국 시누이는 그해 겨울에 임신을 했고 현재 조카는 첫돌이 채 안 되었습니다. 조카는 매우 예민한 편입니다. 시어머니는 아직까지 사회활동을 하고 계시고 시아버지는 자택에서 작은 사업을 하시기 때문에 아기를 봐주실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누이는 금요일부터 일요일 저녁까지 시댁에 눌러 살았습니다. 시어머니께서도 일요일에 일을 하실 때가 있어서 시아버지가 혼자 힘들다고 오지 말라고 했지만 시누이가 꾸역꾸역 오니 나중에는 시부모님이 아예 주말마다 약속을 잡으셔서 한 달에 한두 번만 주말에 오는 것으로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당연히 나에게도 도움을 요청했지만 남편은 망설임 없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나는 신랑한테 물어본다고만 하며 계속 거절하다 보니 어느 순간 연락이 끊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시누이 남편 회사에서 열흘간 부부 동반으로 여행을 보내준다고 합니다. 문제는 그 날짜에 시부모님께서 미국에 모임하시는 분들과 여행을 가신다고 티켓까지 끊어놓으신 상태였습니다. 시누이 시댁은 이혼 후 각자 배우자와 사시기 때문에 애를 맡기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부터 나와 남편을 들들 볶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당연히 안 된다, 싫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작작해라 라고만 반복했고 나는 일 핑계, 우리 아들 핑계로 계속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이틀 전에 시누이가 휴가는 가족이 같이 가는 거라며 왜 애 떼놓고 가냐고 하며 나에게 정말 낭창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콧바람 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소리 없다가 시누이는 회사에서 가는 게 어떻게 휴가냐, 사내 규정상 애기는 못 데려가게 되어 있다. 이제 막 걸음마 시작하는 애를 데리고 비행기를 타겠냐 등등 정말 이 말 저 말을 주저리 늘어놓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건너듣기엔 부부 동반이긴 해도 사정이 있으면 혼자 가도 되는 걸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쟤도 못 데려가고 봐줄 사람 없으면 고모부 혼자 가야지 어쩌겠냐고 하니 목소리 톤이 높아지며 진짜 언니 그렇게 안 봤는데 사람이 어쩜 그렇게 매정하냐. 언니도 휴가 갈 때 우리 엄마한테 맡기고 갔으면서 상황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될 만한 사람이 어떻게 안 된다는 말만 하냐. 언니 이렇게 매정하게 잘라내고 나중에 어떡할라 그러냐고 다다다 말했습니다. 말이 끝날 때까지 아무 말 안 하고 기다리다가 다 끝나고 울먹이는 소리가 들릴 때 나는 그래도 우리 아들 어디 맡기고 휴가 가는 것에 별 문제 없다.
근데 고모는 아니지 않냐? 내 얼굴에 대놓고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했으면서 사람 마음이 어떻게 그렇게 쉽게 바뀌냐고 말했더니 바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 뒤에 시댁에 얘기했는지 시어머니가 전화하셔서 나에게도 티켓 취소하라고 난리 치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절대 받아주지 말라. 지도 감당 못하는 지 새끼 두고 기어코 놀러 간다고 생난리다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열흘 정도야 내가 봐줄 수도 있습니다. 일도 재택근무에 용돈벌이 식으로만 하는 거라 시간도 충분합니다. 참고로 내 작업량이 적은 것은 남편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2년 전 시누이의 그 말이 아직도 또렷이 생각날 만큼 상처가 컸습니다. 우울증이 있어서 애한테 잘하고 있는지에 대한 죄책감에다가 5개월 된 애를 두고 놀러 간다는 마음에 그 죄책감이 더했었는데 시누이는 그 상황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나에게 대놓고 넌 놀러 간다고 내 자식 버리고 가는 엄마야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 점이 더 괘씸해서 더 봐주기가 싫은 것입니다. 시누이는 방금 전까지도 남편에게 전화해서 우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절실한 것 같은데 그럼에도 도와주고 싶다는 생각이 전혀 안 드는 내가 너무한 건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의 선택이 너무 매정한 것일까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송이의 사연 라디오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5살의 직장인 주부로 결혼한 지 7년이 되었습니다. 남편과는 연애 2년 끝에 결혼했으며 시부모님과 손위 시누이가 있는 가정입니다. 결혼 전에는 시부모님과 시누이 모두 평범하고 좋으신 분들이라고 생각했지만 결혼 후 시댁과의 관계는 예상과 많이 달랐습니다. 특히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큰 문제였습니다. 시어머니를 만나면 항상 하시는 말씀이 누나가 너희 남편을 거의 업어 키우다시피 했다. 동생이 좋아하는 반찬도 양보하고 잘해줬으니 너희가 형님한테 잘해야 한다 였습니다. 처음에는 여느 남매들처럼 서로 배려하고 잘한 것이 아닐까 생각했지만 점차 시어머니의 요구는 점점 더 많아졌습니다. 저희 부부가 시누이에게 도움받을 일은 거의 없었지만 오히려 저희 쪽에서 시어머니와 시누이에게 도움을 드리는 일이 많았습니다. 시어머니나 시누이가 부탁하면 좋은 마음으로 챙겨드렸고 시댁에 가면 항상 무언의 불편함과 며느리는 당연히 밥 차리고 설거지하는 사람이라는 마인드가 박혀 있었습니다. 시누이가 빵 하나라도 사오면 시어머니는 크게 감사하며 우리 딸이 이렇게 착하고 정 많다. 너희도 본받아라 하셨고 저희가 하는 일은 너희가 그 정도는 해야지. 형제간에 그렇게 하고 사는 거다라며 항상 못 박으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서운한 마음을 느꼈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저희가 해준 것에 대해 고마워하지 않는 모습에서 오는 서운함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누이가 사사건건 뒤에서 저희에게 서운했다고 시어머니에게 이간질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 어쩜 사람이 그럴까 참 별로다 싶었지만 그래도 시어머니와 딸 사이니 오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며 형님과 풀려고 했습니다. 형님, 저희 잘 지내고 있는데 어머님께서 뭔가 오해를 하신 것 같아요. 이런 게 서운하셨다면 말씀해 주시지 왜 그러셨어요. 그렇게 느끼셨다면 죄송해요.
그러나 시누이는 전혀 모르는 척하며 아니야, 우리 엄마는 그런 사람 아니야. 맨날 너 칭찬하고 나는 내가 하는 말이 이해가 잘 안 가네 라고 했습니다. 시누이는 명절에 시댁에 오지도 않고 제가 설거지를 하다 소리가 조금이라도 커지면 뭐야 설거지가 그렇게 많아 하며 마치 제가 설거지하기 싫어서 소리를 낸다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이미 겪은 일들이 많아 기대도 없었지만 아예 모르는 척하는 모습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원래 시댁은 이렇게 역지사지가 안 되는 걸까요? 아무리 설명해도 가르치려 들지 말라며 고래고래 소리만 지르시고 벽과 대화하는 느낌입니다. 형님은 이제 터놓고 말하게 됐으니 앞으로 힘든 일 있으면 말하라며 자신은 열린 마음이라고 했지만 뒤에서는 이간질을 하고 있었다니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너는 주변에 사람도 없냐, 나 같은 시어머니가 어디 있냐며 언쟁을 벌이셨습니다. 아니 어머님, 지금까지 그런 생각이셨나요? 다른 어머니들은 용돈도 주시고 바라는 거 없이 너네 둘 잘 살아라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제가 이렇게 말하자 시어머니는 돈 안 줘서 그러냐며 난리를 치셨습니다. 아니요, 돈을 바란 게 아니라 어머님 마음이 힘들어요. 자꾸 우애우애하시며 잘해라 잘해라 어떻게든 일 시키려 하시고 형님은 잘한다 잘한다, 너희는 못한다 못한다만 하시니 힘들어요. 남편도 중간에서 소리를 들으면 힘드니 인정도 좀 해주시고 안쓰러워도 해주시고 잘한다 잘한다 해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며느리 도리도 모르냐, 원래 사위는 몇 번 가도 대접받는 백년 손님이고 며느리는 이 집 가족으로 들어와 순종하는 거다. 내가 뭔데 날 가르치냐. 내가 내 아들 더 잘 안다. 그 새끼는 원래 뭐 할 줄도 모른다. 너희는 너무 차갑다. 그러니 며느리인 너라도 해야지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너 부끄러운 줄 알아라. 사랑만 받고 자라서 철없다며 이렇게 말 듣는 것도 남편이나 친정이나 친구한테 말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거다라고요? 전 며느리 노릇 더 하고 싶지 않은데 대화면 안 풀릴 게 없다고 생각했지만 벽이 떡하니 버티고 있으니 언쟁한 것도 너무 낭비같이 느껴지고 죄송하다고 숙인 것도 억울했습니다. 시누이는 그냥 모른 척하고 잘 지내야지 둘이 엄마는 뒤끝도 없고 내가 엄마는 잘 풀어줄 테니까 올케는 그냥 나중에 모르는 척 전화 한 번 드려라면서 다 풀렸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가식적이고 진짜 너무 싫어요. 여러분, 이게 시댁 생활의 현실인가요? 여러분도 이런 경험을 하신 적 있나요?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그리고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송이의 사연 라디오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8년이 된 38살의 주부입니다. 그동안 시어머니와의 사이는 남보다 더 못한 사이였습니다. 따로 연락은 거의 없었고 서로 생일날 생일 축하 톡을 주고받는 정도였어요. 만나면 반갑게 인사하고 헤어질 때 또 만나자고 인사하지만 그 외에는 대화가 거의 없었습니다. 며칠 전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톡으로 저에 대한 불만을 폭발시켰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동안 남편에게 제 욕을 하곤 했습니다. 그때마다 남편은 유하게 넘기며 불만을 덮었고 저에게는 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이런 일이 있으면 꼭 얘기해달라고 신신당부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처음부터 저에게 얘기를 해주더군요. 어머님이 저에게 화가 많이 났다고요? 화가 나신 이유는 며칠 전 일이었습니다. 시댁일로 1박 2일을 같이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는 결혼한 지 8년이 되었으니 이제 좀 잘 지내봐야겠다고 다짐하고 만나기 전부터 남편에게 이번에는 술 한잔하면서 어머님과 대화를 좀 나눠야겠다고 미리 얘기하며 혼자 마음의 준비를 했습니다. 당일 저녁 남편과 셋이 앉아 맥주 한 캔씩 하며 이야기를 시작했고 무려 5시간 동안 깊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결혼 후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나름 편한 분위기에서 그동안 궁금했던 것들을 어머님께 여쭤보고 어머님도 편하게 물어보셨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나 같은 마누라 없지 라고 남편에게 농담을 했고 남편도 웃으면서 맞장구를 쳐주었습니다. 너무나 자연스럽게 흘러갔기 때문에 어머님이 이렇게 화가 나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오히려 어머님과 헤어지고 남편과 둘이 얘기하며 이렇게 얘기하길 잘했다고 서로 뿌듯해했어요. 하지만 어머님은 부인에게 꽉 잡혀 사는 아들의 모습에 충격을 받으셨고 아들에게 개인톡으로 처음에는 최대한 부드럽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평소라면 남편이 대충 맞장구 치며 넘겼을 텐데 이번에는 툭툭거리며 심기를 거스르는 대답을 했더군요. 남편에게 왜 그랬냐고 물어보니 자기도 다른 일로 신경 쓸 게 많았고 우리끼리는 참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자기 엄마가 그렇게 불평불만을 말하는 게 짜증나서 그랬다고 하네요. 어머님은 폭발하셨습니다. 결혼 이후 그동안의 모든 불만을 쏟아내셨습니다. 제 욕뿐만 아니라 저희 어머니 욕까지 하면서 아들이 결혼하고 변했다고 자기 엄마는 생각도 안 하고 처가에 잡혀 산다고 하셨어요. 인연을 끊자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남편은 거의 무대응으로 대처하고 있고 추석 때도 시댁에 안 갈 생각입니다. 저는 어머님이 남편 개인톡으로 하신 얘기라 모르는 척하고 있지만 저희 엄마까지 욕하신 걸 보고 진짜 속이 뒤집어집니다. 계속 생각나고요. 원래 온 가족이 어머님 성격에 힘들어해서 최대한 대화를 안 하고 대충 맞춰주며 삽니다. 그럼에도 8년 만에 제가 대화를 시도한 것은 며느리가 너무 제 할 도리를 안 한다고 욕하신 것도 있고 저 또한 시댁에 너무 못한다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저에게도 잘하고 저희 엄마에게도 잘하는데 저는 시댁에 전화도 안 하니 항상 미안한 마음이었죠. 그래서 이번에 제가 먼저 손을 내밀고 관계 개선을 위해 한 발자국 내디딘 것이었습니다. 당연히 이런 식으로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을 줄은 몰랐죠. 시댁은 처음부터 저를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있는 자리에서도 항상 저를 빼고 시어머니와 아들, 시아버지와 아들 이런 식으로 따로 몇 시간씩 얘기했고 저는 그냥 멀뚱히 앉아서 TV만 보고 있었습니다. 재작년에 남편이 말해줬는데 시댁에서 하던 사업이 남에게 말하기 부끄러운 일이더군요. 저는 결혼하고 8년이 지나고 알았습니다. 남편도 자기는 잘 모른다고 부모님 사업이라며 항상 대충 얼버무렸습니다. 저에게 숨기고 아들과 일 얘기를 하려니 자연히 저는 뒷전이고 항상 소외감을 느꼈죠. 그러면서 시댁의 마음이 떠나고 며느리 도리 같은 건 하나도 안 하고 살았습니다. 사실 성격 같아서는 삼자대면 하면서 허심탄회하게 다 쏟아내며 풀고 싶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은 전혀 저에게 이런저런 얘기할 생각이 없으십니다. 오죽하면 그 불편한 자리에서도 내색 한 번 안 하고 남편만 따로 부르실까요?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던 것처럼 이번에도 모르는 척, 관심 없는 척, 마냥 못된 며느리인 척 넘기는 게 맞을까요?
가서 뒷일 생각 안 하고 그냥 하고 싶은 말 다 해도 괜찮을까요? 계속 생각나서 열이 받는데 이 화를 혼자 다스려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시댁과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그리고 저의 감정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에 대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송이의 사연 라디오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저는 남편과 사랑에 빠져 결혼한 지 4년이 된 34살의 주부입니다. 결혼 전에 고등학생을 가르치던 학원 선생이었고 남편은 같은 학원에서 일하던 선생이었죠. 처음에는 남편 같은 사람과 연애하지 말아야지 했지만 어느 순간 매력을 느껴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고 연애하는 동안 우리는 정말 잘 맞았고 큰 문제 없이 결혼에 골인했습니다. 시부모님과 손이 시누이가 있는데 결혼 전까지는 그저 평범한 가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결혼 후 10월 뒤의 실체를 알게 되었습니다. 구구절절 긴 이야기지만 대표적인 에피소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신 10주 차의 시댁에서 김장을 하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입덧이 너무 심해서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기에 젓갈 냄새와 고춧가루 냄새를 못 맡는다고 죄송하다고 다음에 가서 돕겠다고 말씀드렸지만 시어머니는 그저 얼굴만 비추고 김치나 얻어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시댁에 갔는데 갑자기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배추 씻기부터 절이기까지 조금만 도와달라 하더니 슬금슬금 뒤로 빠지고는 모두 저에게 맡기고 수다를 떨며 편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어이가 없고 기가 찼지만 일단 하던 일을 계속했습니다. 배추를 다 씻고 절이는 작업을 마치고 나니 허리가 끊어질 것 같고 아랫배가 땡기는 등 신체적 고통이 심해졌습니다. 그제서야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이러다 아이가 잘못될 것 같아 일을 그만두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내가 안 하면 내가 해야지 하며 허리를 만지작거리며 배추를 만지기 시작했고 시누이는 어른이 일하는데 어디 앉아 쉬냐며 막말을 했습니다. 참다 못해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남편은 그날 야근이었고 시어머니가 저에게 일을 시키지 않을 거라는 말을 믿고 저를 보낸 거였어요. 전화를 받자마자 남편은 바로 뛰쳐왔습니다. 유산 위험 있는 임신 초기에 허리 숙이고 배추를 절이게 하다니 엄마랑 누나가 정신 나갔냐. 남편은 시어머니와 시누이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들 키워놨더니 김치 담그다 이 수모를 당한다며 앉아서 우는 신용을 했고 남편은 실망이라며 누나가 시집가서 이런 취급을 받으면 좋겠냐고 소리쳤습니다. 시어머니는 나는 우리 딸을 제대로 키웠다. 쟤처럼 안 그런다고 했고 시누이는 나는 시댁에서 이런 식으로 안 한다. 시키는 대로 해야지 라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남편은 누나는 나가서 돈을 벌든가 시집을 가든가 백수로 빈둥거리면서 개념도 없다고 팩트폭행을 하고 저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날의 스트레스와 육체적 고통으로 인해 하혈하고 병원에 일주일 동안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유산방지 주사를 맞으며 간신히 아기를 지켰지만 출산까지 계속 불안했습니다. 그 충격으로 시댁과의 관계를 끊었고 친정 부모님도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친정아버지는 시아버지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화를 내셨고 시아버지는 진심으로 사과하셨습니다. 그 후로 아이를 낳을 때까지 평화롭게 지냈고 무사히 아들을 출산했습니다. 아들이 태어난 후
시댁에서 남편에게 슬슬 연락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시아버지가 진심으로 사과하며 이해를 구하셔서 다음 명절에 아이를 데리고 시댁에 가서 보여드렸습니다. 시아버지 눈치 덕분에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함부로 대하지 않았지만 여전히 저를 꼴보기 싫다는 눈빛으로 흘끔거렸습니다. 그러던 시누이가 결혼을 했습니다. 시아버지가 직접 결혼식에 참석해달라고 부탁하셔서 참석했습니다. 결혼식 날 시누이가 서럽게 울고 시어머니도 함께 울었습니다. 시누이 시가에서 결혼을 엄청나게 반대했다고 합니다. 시누이 시가에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고 시누의 시부모는 결혼을 반대하며 예단을 제대로 해오라고 요구했습니다. 우리 시가는 평범한 서민 집안입니다. 그래도 하나뿐인 딸이 구박받을까 봐 현금을 긁어 모아 예단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시누이의 시어머니가 봉투를 열어 돈을 세고 한숨을 쉬며 옆으로 던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손이 시누이들이 명품 가방 목록을 적어 보내며 현금 예단으로 가방을 못 해주겠다고 하자 맨몸으로 시집 오려고 한다며 비아냥거렸다고 합니다. 시누이는 결혼 후 시가의 어려운 상황과 중학생 시누이까지 떠맡아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시누이에게 낮에 동네 마트에서 아르바이트라도 하라고 구박했습니다. 남편은 시어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너무 속상해 울었다고 합니다. 저는 남의 집 딸을 임신 중에 김장 배추 절이게 한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벌받는 거라고 생각했지만 남편의 입장을 이해해서 입을 다물었습니다. 남편은 정작 친누나가 그렇게 사는 것이 속이 좋지 않은지 얼굴이 어두웠습니다. 저는 인과응보가 있음을 깨달았지만 남편을 이해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아직 어리지만 언젠가 저도 며느리를 볼 텐데 다른 집에서 소중히 키운 귀한 딸임을 기억하고 며느리를 정말 귀하게 대해야겠다고 다시 한번 결심했습니다. 남편은 여러 번 싸워주고 저를 지켜주었기에 남편이 100% 내 편이라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남편이 해결해 줄 거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남편이 여러 번 싸워주고 시댁과의 문제를 해결해주면서 시아버지는 저를 많이 눈치 보시고 시어머니도 저에게 말을 제대로 못하십니다. 제가 무서운 게 아니라 아들이 무서운 거겠죠. 남편의 역할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걸 확인했고 그만큼 남편에게 고마움을 느낍니다. 오늘 남편과 이야기를 많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남편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고 싶고 우리 가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겠지만 저는 남편과 함께 우리 가정을 지키는 데 집중하려고 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송이의 사연 라디오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여자입니다. 제가 20살 때 세상 물정 모르고 남자와 손 한 번 잡아본 적 없는 순수한 시절에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는 나와 같은 회사에 다니는 25살의 직장 동료였습니다. 그와 처음 마주쳤을 때 그의 미소와 따뜻한 눈빛이 인상적이었지만 그가 이미 새 아이를 둔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는 그를 남자로 보는 것을 단념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사고를 쳐서 그렇게 된 것이라 들었을 때 그의 인생이 참 험난했겠구나 생각했죠. 그는 결혼을 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유부남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 상황이어서 처음에는 그를 남자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나를 친여동생처럼 대했고 나는 그의 유머와 활달한 성격 덕분에 그의 곁에 있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우리의 관계는 순수하게 직장 동료이자 형제 같은 사이였습니다. 그의 가족이 시골에 있었기 때문에
퇴근 후에는 그와 함께 저녁을 먹거나 가끔씩 산책을 하곤 했습니다. 그는 나에게 늘 친절했고 나는 그런 그의 배려 속에서 점점 더 깊이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생기지 말아야 할 감정들이 싹트기 시작한 것이죠. 어느 날 그 오빠가 먼저 고백을 했습니다. 조용한 카페에서 만나 나에게 좋다는 표현을 은근히 내비치며 어쩌면 좋겠냐고 물었습니다. 그의 고백에 당황스러웠지만 동시에 설레는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감정을 정리하기 위해 함께하는 시간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출퇴근도 따로 하고 공적인 자리에서만 보기로 약속했죠. 몇 주 후, 나는 잘 견디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퇴근 후 집 앞에서 그가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도저히 견딜 수 없다며 부부 갈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의 와이프는 좋은 여자지만 사랑 없이 책임감으로 살아왔다고 했습니다. 그의 말에 내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고백 이후 우리의 만남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의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의 존재가 점점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몇 달 후, 그는 와이프와 자식들이 올라와서 앞으로 함께 살아야 한다며 결혼식을 올린다고 했습니다. 모든 것이 멍해졌습니다. 그는 날 사랑하는 건 변함없다고 했지만 나는 결혼식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신혼여행을 다녀온 후 그는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얼마 후 그는 와이프와 성격이 맞지 않아 못 살겠다고 이혼할 거라고 했습니다. 나는 그때까지 이혼 사유가 나 때문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가정 불화가 심해지면서 우리는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고 말았습니다. 처음엔 몇 번이고 거절하고 화도 내봤지만 그는 자기를 사랑하면 믿어달라고 했습니다. 결국 나는 나의 순결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나중에 몸이 이상해서 확인해보니 임신이었습니다. 너무 무책임하지만 수술을 하고 이별을 선언했습니다. 몇 년 후 소개로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성격, 집안, 직업 모두 괜찮았지만 종교 문제로 1년 사귀고 결국 헤어졌습니다. 그 후 친하게 지내던 오빠와 사귀게 되었지만 그의 술버릇에 충격을 받고 자연스럽게 정리되었습니다. 그렇게 상처를 받고 난이 남자 사귀는 것이 조심스러워졌습니다. 그런데 한 달째 나를 쫓아다니는 연하 남자가 있었습니다. 추운 겨울에 출근시켜주겠다고 집 앞에 늘 서 있었습니다. 그의 그 모습에 감동받아 어렵사리 사귀게 되었지만 알고 보니 양다리, 문어다리를 걸친 남자였습니다. 그가 쓴 카드빚 몇백만 원을 내가 다 갚아야만 했습니다. 결국 또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남자는 없었습니다. 기회는 많았지만 상처 때문에 마음의 문이 쉽게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상처를 받다 보니 예전 그 남자가 절실하게 그리워졌습니다. 그의 웃음과 따뜻한 배려가 떠올랐습니다. 헤어지고 나서도 몇 번 찾아온 그를 냉정하게 돌려보낸 것이 후회스러웠습니다. 우연히 그 남자를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5년 만이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그는 자주 나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와이프와 잘 살아보려고 노력했지만 어쩔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이혼 위기도 있었고 애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살았다고 했습니다. 이제 애들도 어느 정도 컸으니 위자료만 준비되면 헤어지기로 얘기가 끝난 상태라고 했습니다. 나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날 다시 안 만났더라도 이혼할 생각이었냐고. 처음에는 내 문제 때문이 아니라고 잡아떼더니
나중에는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나 아니었으면 이혼당할 때까지 기다릴 생각이었다고. 먼저 이혼 얘기 꺼내면 위자료와 양육권, 양육비 문제가 복잡해진다고 했습니다. 내가 참 몹쓸 짓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젠 진짜로 이별해야 할 것 같아서 핸드폰도 꺼놓고 있는데 시간이 왜 이렇게 길게 느껴지는 걸까요? 이제 진짜 이별을 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힘이 됩니다. 송이의 사연 라디오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는 결혼한 지 2년 차 신혼을 벗어나고 있는 맞벌이 부부입니다. 남편과 저는 30대 중반으로 2년의 연애 끝에 결혼했습니다. 문제는 밥을 먹든 간식을 먹든 남편이 너무 잘 먹는다는 것입니다. 남편은 키 185cm, 몸무게 100kg의 건장한 체격으로 운동을 좋아해서 적당히 몸매는 관리 중에 있어요. 하지만 남편의 엄청난 식사량이 생활에 있어 조금씩 문제가 되기 시작했어요. 저희는 일주일에 2번 또는 3번 정도 대형마트에 가는데 여러 번 가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 갈 때에 남편이 마시려는 음료의 양이 최소 1리터 기준으로 적어야 5개 많을 땐 10개까지도 구매하며 다음 장을 보러 가기 전에는 항상 다 먹을 정도로 엄청난 식성을 자랑하고요. 라면은 한 번 끓일 때 남편은 5개 제 거 1개 해서 총 6개는 기본으로 끓이고 라면 먹고 밥까지 말아 먹어야 다 먹었다 하고 과일의 경우도 요즘 과일 값이 비싼데 꼭 제철 과일은 먹어야 한다고 항상 넉넉하게 사두고 있어요. 남편은 운동을 좋아해서 단백질 섭취를 위해 계란 한 판을 삶아주면 하루에 다 먹습니다. 배달 음식을 시킬 때도 둘이서 대자나 특대, 사이드 메뉴까지 추가해 시킵니다. 치킨을 주문하면 최소 3마리 요즘 사이드 메뉴도 잘 나와서 이것저것 시키네요. 외식의 경우 지출이 상당하기에 뷔페를 가는 게 오히려 저렴하고 무한리필 음식점도 자주 가고 있어요. 대형마트에서 장을 볼 때에 한 번 갈 때마다 20만 원 정도 쓰는데 대부분이 식비입니다. 세제나 라면 같은 건 인터넷으로 사도 마트 비용은 절었습니다. 아파트도 4억 정도 대출을 받아 장만했는데 남편이 그래도 잘 벌기에 둘이 합치면 한 달에 월급이 꽤 되는데요. 식비로만 200 이상이 나가고 있기에 대출과 식비로 빠듯하게 갚고 예적금을 진행하고 있는데 더 많이 벌어서 자유롭게 생활이 가능하면 몰라도 버는 돈은 정해져 있고 식비에 많이 투자가 되고 있어 남편과 자주 싸우기도 해요. 먹는 걸로 싸우는 게 치사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대출금과 생활비를 감당하기 힘든 상황에서 이대로는 아이도 못 가질 것 같아요. 제가 직장을 그만두면 생활이 안 됩니다. 연애할 때는 남편이 많이 먹는 줄 몰랐어요. 데이트 때 적당히 먹고 집에 가서 또 먹었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놀러 갔을 때도 밖에서 먹고 펜션에 들어가 햇반을 더 먹었지만 저는 사진 찍고 풍경 보느라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많이 먹는 걸 숨기고 결혼한 것 같아 사기 결혼당한 기분입니다. 이러다 보니 친구 부부와 모임을 하는 등 만남에 있어서도 먹는 양이 다르다 보니 매번 저희가 내려고 해도 서로 번갈아가며 결제를 하는 데 있어서도 참 미안하고 이런 일들로 친구들과 싸워서 연락을 하지 않는 친구들도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회사에서도 구내 식당이 있지만 양이 모자라서 따로 나가서 먹는다고.
점심 식대의 경우에도 모자라서 엄청 쓰게 돼서 돈이 정말 한두 푼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한참 좋아야 할 신혼인데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어서 머리도 많이 빠져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남편은 본인이 많이 먹는 건 맞지만 그 정도는 제가 이해해줘야 한다고 해요. 이런 사소한 일로 이혼하자고 하면 세상에 이혼하지 않을 부부가 없다고 하더군요. 제가 사기 결혼 당했다고 하자 남편은 숨긴 적이 없고 사기 결혼이 아니라고 해요. 자기는 많이 먹는 편이라고 이야기했고 적게 먹는다고 한 적이 없으니 사기 결혼이 아니라고 당당합니다. 남편이 이렇게 당당하니 더 열받아요. 제가 계획했던 결혼 생활이 아닌데 계속 이렇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힘이 됩니다. 송이의 사연 라디오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40대 남성으로 지방 중견기업에서 연봉 적지 않게 벌고 있으며 30대 중반의 짧은 연애 기간 동안 아내가 임신하게 되어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외모가 뛰어난 편으로 처음 접근할 때는 무척 무시당했지만 끝까지 매달린 끝에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고 결국 임신 4대 5개월 차에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결혼 후 우리의 삶은 결코 순탄치 않았습니다. 아내는 저 때문에 자신의 인생이 망쳤다며 저를 괴롭히기 시작했고 가끔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습니다. 여자가 때린다고 크게 아프지는 않았지만 자존감이 많이 낮아졌습니다. 아내의 기분을 풀어주기 위해 외식이나 선물로 달래보기도 했지만 그 효과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출산한 후 우리 사이의 잠자리는 점점 소홀해졌습니다. 아내는 아이 때문에 못한다고 하거나 살을 빼오면 해주겠다고 하며 피임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거부했습니다. 결국 자궁 내 피임 기구를 시술했지만 여전히 거부했습니다. 결국 1년에 겨우 한두 번 잠자리를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혼자 해결하는 것도 한계가 있었고 스스로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렇다고 바람을 피울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어린 시절 부모의 이혼 후 병든 아버지를 돌보며 고아처럼 살아왔기에 가정의 소중함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자 나오는 술집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한눈 팔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집과 회사만을 오가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차가 낡았다며 새 차를 사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아직 더 탈 수 있고 집에서 살림하면서 좋은 차가 필요 없지 않냐고 하자 아내는 여러 가지 트집을 잡으며 며칠을 괴롭혔습니다. 이상한 느낌이 들어 아내의 핸드폰을 몰래 보게 되었고 낯선 남자와의 대화 내용을 보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나에게는 한 번도 해주지 않았던 다정한 말들이 오갔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발뺌하다가 결국 만나는 남자라고 자백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다시 물었습니다. 누구냐고, 바람을 핀 것이 맞냐고, 잠자리를 가졌냐고 하니 당당하게 맞다고 했습니다. 그 당당한 모습에 화가 나서 결혼 후 처음으로 아내의 뺨을 3대 때렸습니다. 그리고 주방에서 칼을 들어 아내의 머리카락을 자르려다 몇 가닥 잘리는 걸 보고 멈췄습니다. 그 순간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 그만두었습니다. 너무 분하고 억울해서 울었습니다. 가정을 위해 열심히 살았던 내가 너무나도 분했습니다. 아내에게 욕을 하고 결혼 후 처음으로 물건을 부수었습니다. 1시간 동안 추궁하며 상간남과 삼자대면을 하자고 했습니다. 그 남자가 마음에 들면 가라고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결혼 후 처음으로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동안 수백 번 미안하다고 말했는데 아내에게서는 처음 듣는 말이었습니다. 핸드폰을 다시 보니 이미 모든 전화 목록을 지워버렸습니다. 큰 애와 작은 애가 싸우는 모습을 보고 너무 미안해서 집을 나갔습니다. 저녁에 돌아와 보니 아내가 돌변해서 큰 소리를 쳤습니다. 너 이거 하나 때문에 앞으로 내 위에 서려고 하지 말라며 당당하게 짐을 싸서 친정으로 갔습니다. 몇 시간 후 장모님이 전화해서 왜 집을 나갔냐고 물었습니다. 사실을 이야기하자 장모님은 왜 핸드폰을 뒤져서 이 사단을 만드냐며 화를 냈습니다. 처형에게 전화했지만 처형도 바람핀 건 잘못했지만 제부도 때렸으니 따로 봐야 한다며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십수년 동안 나는 그 사람들을 가족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들은 나를 모계중심 가족에 돈 벌어오는 기계로 여겼던 것입니다. 더 이상 기댈 곳이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미취학인 둘째가 엄마가 없다며 울었습니다. 어릴 적 내 모습이 떠올라 엄마에게 전화해달라고 보채는 아이를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다음 날부터 아이들을 챙기고 유치원과 학교에 보내는 일상을 이어갔습니다. 둘째의 머리를 묶어주고 옷을 입히는 것도 서툴렀습니다. 며칠 후 장모님이 전화해서 아내와 집에 오겠다고 했습니다. 퇴근 후 함께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장모님은 이혼할 거냐, 용서하고 살 거냐고 물었지만 아내는 전혀 잘못한 기색 없이 당당했습니다. 아이들이 옆에서 철없이 웃고 장난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저는 각서를 쓰자고 했습니다. 아내는 자신도 나에게 원하는 내용의 각서를 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정에 충실하고 외도하지 않는다는 내용과 외도 발각 시 위자료 지급과 즉각 이혼한다는 내용을 적었습니다. 아내는 양말과 팬티를 뒤집어 놓지 않기, 옷을 빨래통에 넣기, 상대방을 무시하지 않기 등을 적었습니다. 외도와 양말이 동급 취급되는 상황에 장모님도 나에게 생활을 똑바로 안 해서 딸이 그렇게 되었다며 동급 취급했습니다. 각서를 작성하고 서명한 후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작은 애 방을 꾸며주고 아내와 합방하려 했지만 아내는 다시 안방으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1년이 흘렀습니다. 그 1년 동안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뀐 삶을 살았습니다. 아내는 핸드폰 번호를 바꿔 상간남과 차단시킨 것 외에는 변한 것이 없었습니다. 아내는 철없는 두 아이를 데리고 기독교 이단 사이비 종교도 다니고 있습니다. 가끔은 내가 미쳐서 그런가 싶기도 한데 요즘은 큰애가 정말 내 아이가 맞는지 의심도 듭니다. 닮은 구석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머리카락을 몇 가닥 뽑아 친자 확인을 하려 했지만 사실이든 아니든 아이와 나 모두에게 큰 충격일 것 같아 포기했습니다. 이때까지 고생하며 꿈꿨던 소박한 가정이 깨질까봐 그리고 아이들의 인생을 망칠까봐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힘이 됩니다. 송이의 사연 라디오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30대 중반의 신혼부부입니다. 남편과 저는 8년의 연애 끝에 3년 전 결혼식을 올리려던 찰나에 코로나가 터지는 바람에 혼인신고만 하고 함께 살고 있습니다. 올해 드디어 결혼식을 올리기로 결정했지만 시어머니의 간섭이 너무 심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사실 시어머니의 성향을 처음부터 몰랐던 것은 아닙니다. 시어머니는 농담과 말실수를 가장해 막말을 서슴없이 하는 분입니다. 아들에게 유독 관심과 집착이 심하고 본인의 희생을 강조하는 말투가 불편했지만 자주 만날 일이 없으니 그냥 넘겼습니다.
게다가 저희는 유학 생활을 하면서 현재도 앞으로도 외국에서 체류할 예정이기 때문에 만날 일이 거의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뭐든지 본인이 직접 해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입니다. 그래서 저희 결혼식 준비에도 엄청난 간섭을 하고 계십니다. 예를 들어 애완견 출입 금지인 리조트에 몰래 강아지를 데려가서 걸리지 않으면 괜찮다고 하는 분이고 백화점에서 가격이 마음에 안 들면 이거 중국 제품 아니에요? 딱 봐도 중국 건데 왜 안 깎아줘요? 라고 말하는 같이 다니기 부끄러운 행동을 서슴없이 하는 분입니다. 이런 분과 최대한 마주치지 않고 말을 섞지 않으려 노력했지만 결혼식 준비에서는 도저히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가 멀리 있어서 저희 선에서 알아서 잘 준비할 테니 믿고 기다려달라고 말씀드려도 매일같이 연락이 와서 얼마나 진행되었는지 달달 볶습니다. 저는 연락을 받지 않으니 남편에게 연락이 가고 남편이 대신 시어머니의 전화를 받습니다. 비용은 저와 남편이 반반씩 부담하고 양가 부모님 도움은 일절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양가 합의하에 스몰웨딩을 진행하기로 했기 때문에 부모님 하객도 없습니다. 그동안 시어머니의 실언과 무례한 언행 때문에 저는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는데 며칠 전에는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신락 같은 희망마저 끊어져 버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예식 날짜를 양가 부모님과 조정해서 예식장과 날짜를 확정지었는데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대뜸 내가 예식장에 전화해서 물어봤는데 너네 12시에 예식이더라? 해지는 게 예쁘니까 4시로 바꿔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남편이 일하면서 전화를 받을 때 스피커폰으로 받아서 재택근무하는 저도 통화 내용을 들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왜 예식장에 전화를 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분명히 예식 시간을 말씀드렸는데 왜 굳이 확인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내가 전화한 거 며느리에게는 절대로 말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며느리는 절대 모를 거야? 너도 절대 말하지 마라고 하시더군요. 저에게는 절대 말하지 말라고 강조하는 걸 보니 본인도 찔리는 구석이 있었나 봅니다. 아들에게는 궁금하니까 전화할 수도 있지라고 하면서 저에게는 비밀로 하라는 것이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미 혼인신고를 하고 잘 살고 있는데도 모든 것에 간섭이 너무 심합니다. 예식장에까지 전화를 해서 저희 이름을 불러가며 날짜와 시간을 확인하고 저에게는 절대 말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하는 모습을 상상하니 어이가 없고 이해가 되지 않으며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남편이 시어머니께 제발 그만 좀 하라고 엄마 때문에 우리가 싸우고 너무 힘들다고 사정을 해도 막무가내였습니다. 하필이면 시누이가 저와 비슷한 상황에서 시부모님과 관계가 안 좋아 남편이 그걸 예시로 들며 누나처럼 시댁이랑 연 끊고 살면 좋겠냐고 물으니 걔네는 시부모가 또라이라 그렇다며 비교할 걸 비교하라고 하더군요. 결혼식 준비하면서 시어머니 때문에 힘든 일이 너무 많았는데 이번 일을 끝으로 남편과 합의해 결혼식을 하지 않고 계획대로 신혼여행만 다녀오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저희끼리 잘 살기로 했습니다. 시어머니를 이해하려고 부단히 노력해봤습니다. 평생 엄마에게 애정 표현도 안 하고 무뚝뚝하고 조용했던 아들이 결혼 후 마누라만 편들고 좋아하니까 소유욕 강한 시어머니가 얼마나 질투가 나고 시샘했을지 이해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잘하려 할 때마다 시어머니의 과도한 말들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았고 남편도 부모님의 언행에 실망했습니다. 며칠 전 있었던 일이 아직도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냥 앞으로 저라도 연을 끊고 살아야 하는지 가슴이 답답합니다. 뭔가 툭 끊기는 기분 처음 느껴봤는데 동시에 묘한 희열 같은 기분도 들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한마디 조언이나 충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힘이 됩니다.